학생 여러분들과 6번째 그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이제 실습을, 그러니까 학생들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실제 이제 뭐 장비들을 만져보게 되고, 또 여기 이제 오산 메이커 센터에 와서 또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오산 메이커 센터가 또 이제 오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장비들을 실제로 사용을 해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여러분의 학생들이 이건 신청을 해서 실제로 이제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느낌, 또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그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듣고 또 접하게 되면 그게 처음에는 좀 낯설지만 아주 이제 빠르게 이제 적응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지루하고 또 이제 뭐 1강부터 천천히 이거를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은 약간은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순서대로 한번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이제 설계하고, 그러니까 생각한 것을 또 설계하고 중간에 이 목재에 그 설계한 걸 옮겨 적고 그것을 또 가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스크롤소나 뭐 이런 그 장비들을 이용해서 잘라낸 다음에 그걸 다시 조립을 하는 거죠. 조립하고 이제 목공본드로 이제 붙여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될 부분,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부분을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제 뭐 기계적으로 한번 물리적으로 한번 힘을 줘서 돌려보고 그게 잘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 서브 모터를 이용해서 뭐 이런 그 코딩하는 것들 있죠. 뭐 아두이노가 됐든 아니면 레고마인드 스톰이 됐든 뭐 비트브릭이 됐든 여러 가지 그 교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들을 이용해서 그 출력을, 모터 출력, 서브 모터 출력을 이 기계 장치에 전달을 해서 그게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제어하는 거는 다 이제 다른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를 하드웨어적으로 동력을 전달시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쭉 그 지난 시간에 설계하고 바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려다가 말았는데요. 그 연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영상과 이제 이어서 바로 또 그 연속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정밀 측정을 왜 해야 되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씩 그 진행을 해보자고요. 자, 우선 이 치수가 여기 좀 더 8이죠. 여러분들 그 링키지 프로그램 만들어 봤죠. 8이고 2잖아요. 그럼 80mm고 20mm예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10mm여야 되겠죠. (100mm죠) 100mm. 10mm가 아니고 20, 80이니까. 그죠? 그래 10cm란 얘기예요. 10cm 중에 요거 2cm, 20mm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부분이 우리가 그 고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기둥은 얇아도 되는데 너무 얇게 되면은 부러지겠죠. 그죠? 힘을 받는 부분들이니까 다. 그러면 몇 미리로 할 거냐? 이것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더 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더 얇게 뭐 5mm로 해도 되고요. 나는 8mm가 좋겠다라고 하면 8mm를 쓰는 거죠. 이 두께는 지금
이 막대의 두께는 여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두께는 8mm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이 판자의 이 목재의 이 두께가 8mm짜리로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8mm를 사용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두께가 8mm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지금 이 생긴 모양대로 이 파트들을 몇 미리로 할 건지는 본인들이 이제는 다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여기가 두께가 8mm니까 나도 이 넓이도 8mm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정사각형이 이제 나오겠죠. 8mm, 8mm로요. 그죠? 8mm, 8mm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요 부분, 이 길이가 100mm라고 나왔는데 100mm에서 요 센터, 이 가운데 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100이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100이니까 만약에 100짜리를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여기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80이고 20이에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그냥 뚝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이게 이 중심점이 여기 잡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8mm, 이게 8mm면은 이 중심이 4mm면은 여기에 4mm씩 더 나가야 되겠죠. 이 동그라미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든지 아니면은 그릴 적에 여기다가 4mm짜리 반지름이 4mm짜리를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되겠죠. 그럼 여기는 4mm로 직경 8mm로 하냐? 우리가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고정할 적에 더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부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건 더 크게 하기로 했죠. 반지름이 10으로 하자라고 해서 직경이 20mm짜리 크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생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제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벌써 이제 CAD로 다 작업을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는지를 우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 왜 이 동그란 부분이 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왜 없는 건지 여기는 왜 두 개가 있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잘라낸다라고 하면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부러질 수 있어서 확대를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치수가 나왔어요. 아까 그대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죠? 여기서 20, 여기가 20, 여기가 이제 8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대로 만들어서 도면을 실스케일로 출력을 했지만 이거는 그냥 화면에 있는 걸 그냥 출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스케일이 아니죠. 이게 실제 20mm가 아니고 이것도 80mm가 아닌 거죠. 어쨌든 치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도면을 보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다가 목재에다가
그대로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뭐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재료를 또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끝에서부터 뭐 이제 그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끝에서 그릴 적에 이 부분 또 이 부분 또 여기서 이 부분 이 부분이죠. 그죠? 얼마나 튀어나왔습니까? 여기서 10이죠. 그래서 원이 이제 20이 되는 거죠. 여기 10이니까 10보다 더 넓은 중심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선 선을 하나 이렇게 긋는 게 낫겠죠. 중심선을 이렇게 긋고 그러면 여기다 중심선을 그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직선으로 이 나무에다 직선을 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요 스크라이버 게이지라는 이 측정 기기인데요. 이게 스크라이버라는 거는 이제 선침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제 선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왜 그 목공 작업을 할 적에 뾰족한 쇠 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된 뾰족한 침입니다. 쇠로 된 침이라서 이거를 그 연필로 이렇게 그 마킹을 하게 되면은 연필 이렇게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 연필심 뭐 그려진 게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 자로 대고 자를 대고 이 선침으로 이렇게 찍어서 체크를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침이라고 하는데 그 스크라이버 게이지라는 데서 이렇게 유래가 됐고요. 일본 말로는 캐각기 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여기서 그 10, 요 바닥에서부터 뭐 10이니까 여기 동그라미를 그리려면은 12 정도 돼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게 중심이니까 여기서 12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눈금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 쇠의 시작이 아니고요. 뭐든지 눈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딱 닫혀 있을 때 0하고 위에 0하고 아래 0하고 만나죠. 그죠? 위에하고 아래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점점점 움직이고요. 네, 이따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위에 자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그 30cm 자하고 똑같은 치수 눈금이 나와 있고요. 이 밑에 눈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는 0하고 만나는 점이 이 값을 나타내는 점이다. 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1이고 여기 5죠. 여기 10이죠. 10mm. 요건 20mm. 요건 30mm 이렇게 되겠죠. 우선 그러면은 요 위에 거 그대로 이건 자세하게 이제 0. 몇 mm까지 500분의 1까지 뭐 측정하는 이제 도구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세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무조건 0의 눈금만 보시면은 0의 눈금으로 1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12 여기가 1이 10이죠. 11, 2 이게 12에 대한 눈감을 고정을 하고 이걸 움직이지 않게 이제 딱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이 스크라이버 게이지는 이렇게 턱이 져 있어요. 아래하고 위하고. 그래서 아래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턱 걸치게 됩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나죠.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턱이 졌으니까 걸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우선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샤프가 다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선을 긋는 겁니다. 이쪽에 이제 턱이 져 있기 때문에 계속 쭉 밀면은 쭉 선을 긋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쪽에서 밀고 또 하고 또 계속 뭐 똑같은 걸 계속 만들게 될 거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 선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여기 선까지는 몇이라 그랬죠? 아까 이게 10보다 더 2mm 더 크게 선을 이제 그은 거죠. 왜 2mm 더 크게 했냐면 요 센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라는 얘기예요. 이 동그라미를 그리려면 10보다 더 크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크게 그려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쭉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아까 이 동그라미 원을 그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은 몇일까요? 4죠. 그럼 4보다 더 큰 거를 시작을 해야지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6mm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5mm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미리, 그러니까 요 조그만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여기 0눈금.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5m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고정하고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으면은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딱 그은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다가 그 콤파스로 이 부분이 지름이 어떻게 되죠? 4잖아요. 반지름이 4고 이게 8이잖아요. 그러면은 4mm를 콤파스로 4mm를 한번 원을 한번 그려보죠. 반지름 4mm. 자, 그림자가 있어서 잘 안 보이죠? 4mm. 맞나요? 자, 4mm를 체크한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이제 찍어서 원을 그려보는 거죠. 이 콤파스로 정확하게 크로스된 부분을 찍어야죠. 찍고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자, 지금 선을 긋을 수 있는 게요. 지금 직선으로 쭉 선을 긋는 거는 이 끝에 맞춰서 선을 그어도 되고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고 4, 12인데 4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럼 몇에다 원을 그어야 돼요? 여기 8로 선을 그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한번 다시 맞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정확하게 8이죠. 자, 여기를 보지 마시고요. 이쪽입니다. 영눈금. 이 스크라이버 게이지는 생긴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금은 똑같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1, 2mm, 3mm, 4mm, 5mm, 6mm, 7mm, 8mm. 8mm에 이 밑에 게 눈금이 0이니까 8mm 되는 거. 조금만 더 크면 여기가 1mm가 되는 거죠. 여기 8, 90. 그쵸? 1cm가 되는 거죠. 1cm. 1cm 중에 우리는 사용하는 게 8mm다 라고 하면 8mm에다가 맞춰 놓고 이 선을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자, 자동으로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쭉. 그죠? 만약에 이거 뭐 8mm도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원을 그렸으니까 원 끝에 지금 그 원 끝에 맞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연결하고 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은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위쪽에도 더 되겠죠. 12에다가 8 더하면 16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을 하나 더 그으려면은 여기다가 15고요. 그죠? 여기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15가 되고요. 한 치수 더 올라가면 자, 이게 16이 된 거예요. 16mm. 16mm에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체크를 하고 선을 그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선 긋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치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치수가 이렇게 우리 그 링키지 프로그램에서 각자 다 그려봤잖아요. 그렇죠? 20에 20이고 여기 80이다. 뭐 이 치수가 다 나와 있고 여기는 40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양쪽이 관절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그 반지름 10으로 측정해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수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옮겨 놔야 되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실제 여기가 우리가 길이가 80인지 한번 지금 이게 실 스케일로 출력을 해놨지만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그렸을 적에 이게 정확하게 이 도면이 스케일이 맞는지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치수를 정확하게 얘가 80이다 라고 하면은
아, 이게 80이 맞구나 라고 이제 보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실제 80이라는 걸 이 도면에서 확인했으면은 이거를 일단 실스케일인지 확인하는 거는 이게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를 오려서 여기다 붙여서 자르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이 도면이 실스케일로 뺐다라는 거는 이제 참고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에 20이고 80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도면을 20으로 지금 이 치수를 20으로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하게 20이 맞는지 확인을 했어요. 20.0에 이 치수를 정확하게 맞추고요. 이 부분에서 20이 지금 요 뾰족한 부분이 사실은 내경을 재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경이 뭐냐면은 여기에 딱불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이렇게 생긴 부분에 그러니까 이 동그란 거에 두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그란 부분에 직경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재면은 직경이 나오는 거고요. 이 뚜껑은 여기가 안에가 파져 있는데 이 내경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착 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하게 되면 이게 내경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25점 몇일까요? 25.15 25.15 정도 된다라고 치수가 보이시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치수 아까 여기 20에 맞춰야 되겠죠? 여기가 20이다 라고 하면은 요 치수가 20, 우선 이거부터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20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이렇게 정확하게 20으로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 뾰족한 부분으로 이 목재에 살짝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좀 잘 안 맞는데요. 이렇게 초점이 여기서부터 가운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맞죠? 맞는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제는 20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이렇게 이제는 측정을 해도 되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애초에는 지금 이거는 지금 버니어 캘리퍼스로 이렇게 찍어서 재는 것은 이게 편법이고요. 좀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우리가 여기를 지난번에 몇으로 시작을 했죠? 이 부분이 5mm로 시작을 했죠. 여기 보시면 여기 5mm로 시작을 해서 선을 걷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5mm 여기서 5mm로
시작한 다음에 선을 걷는데요. 요 부분, 선을 글 적에 여기서부터 20일 가야 된다 그러면은 25에 맞추면 되겠죠. 그죠? 그럼 치수를 25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 선을 긋고 치수를 체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5였고 여기가 25였고요. 그럼 25에다가 80이 더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105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105 눈금을 제가 105가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선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 콤파스로 쟀던 부분, 이 부분이 4mm씩 해서 4mm씩 해서 원을 그렸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 끝부분, 자, 이 항상 이게 도면을 이게 처음이라서 이게 자세하게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 끝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콤파스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동그라미가 이렇게 마감이 라운드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콕 찍어서 목재에 콕 찍어서 그림자 부분이 콕 찍어서 이렇게 다음에 다시 이렇게 똑같이 이 부분과 여기 이렇게 라운드 인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양쪽이 이렇게 두 개가 된 거고요. 그럼 가운데는 여기가 직경이 여기 보시면은 20파이죠. 그러면은 반지름이 10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수를 보고 이렇게 10 반지름 10으로 체크해서 여기 아까 체크한 부분하고 일치하죠.
이 부분을 20짜리로 원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하나의 파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작은 원 2개와 큰 원 하나, 그리고 직선 이렇게 선을 긋는 방법을 통해서 트로트봇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품을 목재에다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다른 그 파트들을 설계하고 만드는 그러한 과정들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